동서발전은 방대한 발전 빅데이터를 외부 데이터 분석 전문가에게 공개하여 내부 현안을 해결하는 데 협력하고자 2019년을 시작으로 2회에 걸쳐 대회를 성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관심을 바탕으로 성황리에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바쁜 중에 참가하여 최선을 다해준 모든 참가팀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 먼저 본 대회의 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발전 빅데이터 AI 경진대회는 발전 빅데이터 공개를 통해 발전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가속화하고 빅데이터 분석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3회에 걸쳐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이번 3회 대회에서는 총 1,600만 원의 포상금을 걸고 가장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 속에서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대회에서 어떤 과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를 위한 풍력 출력 예측 문제입니다. 전력거래소 실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예측 알고리즘을 도출하기 위한 과제로 이길 1시간 단위로 발전량을 예측하는 과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제공된 데이터로는 영광지역 발전기 1기 데이터와 풍력 터빈 발전량, 풍속, 풍향 등의 운전 데이터가 제공되었습니다. 과제 2의 경우 복합 화력 스팀 터빈 개통 출력 및 성능 이상 진단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스팀 터빈 출력 대비 급수량의 증가의 경우 빠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도출된 문제로 복합 화력 발전 설비의 측정 데이터를 통하여 누설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본 대회 진행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발전 빅데이터 경진대회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진행되었으며 총 56개 팀이 참가 접수하여 서류 심사를 통해 예선에 참가할 50팀을 선발하였습니다. 과제 1번과 과제 2번에 각각 25개 팀이 골고루 지원하여 2개 과제 모두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치러진 예선에서 50개 팀 중 리더보드 기준으로 상위 16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각 과제별로는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는데요. 해당 팀들은 12월 28일에 실시간 온라인 발표 평가를 치러 최종 입상팀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동서발전 빅데이터 AI 경진대회에 참가해주신 모든 팀에게 감사해드리며 그럼 이제부터 영예의 수상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발전 빅데이터 AI 경진대회 수상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수상팀 발표에 앞서 심사 과정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통해 총 참가 신청한 56개 팀 중 50팀을 선발하였고 해당 팀이 모두 예선에서 실시간 리더보드를 통한 개량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리더보드 상위 16팀이 최종 본선 진출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선 진출팀은 과제별로 본선 과제에 대하여 발표 평가를 준비함과 동시에 예선을 통해 개발한 모델을 고도화하는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실시간 온라인 발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 평가에는 내부 2명, 외부 4명 등 총 6명의 심사위원이 개량 과제 해결 우수성과 인공지능 적용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평가 기준에 의거해 최종적으로 7개의 수상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수상팀의 입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먼저 과제 1부문 수상팀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과제 1부문 최우수상은 스카이오션 테크놀로지 팀입니다. 스카이오션 테크놀로지 팀은 주식회사 스카이오션 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구성된 팀입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발전기 특성 및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잘 유추하셨습니다. 수상자는 이정아, 김천은님입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과제 1부문 우수상입니다. MLCS 팀입니다. MLCS 팀은 연세대학교 졸업 및 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I 모델 활용 방안의 우수성으로 인해 현업에 적용하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상자는 이정훈, 정진호 님입니다. 축하합니다. 과제 1부문 장려상입니다. 볼트인 팀인데요. 볼트인 팀은 퀀타일 로스를 도입하여 현업에 적용하기 유리하도록 방법론을 제안하였습니다. 김경현, 이민호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과제 2부문입니다. 최우수상은 기가마키조 팀입니다. 기가마키조 팀은 경희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주요 변수 처치를 위해 RFE, 룰코시 등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전체 팀 중 최고 득점을 얻으셨습니다. 수상자는 박동현, 박훈석, 최서현, 김지민님입니다. 기가마키조 팀 축하합니다.
과제 2부문 우수상은 욜로팀입니다. 욜로팀은 박원로님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셔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으며 F1 스코어 1.0을 달성하였고 유일성 지수와 유효성 지수 100%까지 달성하셨습니다. 박원로님 축하합니다. 과제 2부문 장려상은 홈네트워크팀입니다. 서울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팀인데요. 결축시 처리, 주요 피처 선정 등 모델 고도화를 위한 시도들이 돋보였습니다. 이승윤, 김태훈님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2부문 장려상은 YJ팀입니다. 정확도, 학습 속도, 추론 속도 면에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박지후, 최연식님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7개 수상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과제별 최우 수상팀의 수상 소감과 발표 자료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m John Hakim, Chief Technical Officer of SkyOcean Technology. I'd like to talk in English because I'm the third generation born abroad. At first, I'm very gla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talk my impressions of victory. I have been familiar with AI and robotics for 20 years and have graduated from Waseda University in Japan. I've worked as a researcher in Honda Research Institute and have been Associate Professor of Japanese National Iwate University in the last 7 years. I and my wife have wanted to grow our children up in Korea and came to Jeju in 2020, where is the hometown of my grandparents. We established SkyOcean Technology in 2021 and started several projects like solar power plant energy production prediction. I'd be glad if this prize winning comes to be a good opportunity to get in touch with a new AI project in Korea. Thank you very much. 안녕하십니까. 기가 막히죠 팀입니다. 먼저 저희가 수행했던 내용을 좋게 봐주시고 상까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모전으로 인해서 발전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를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희가 수행했던 내용이 조금이나마 현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회를 만들어주신 한국동서발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대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노력해주신 AI 팩토리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팀 16 스카이오션의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입니다. 스카이오션이 개발한 최량 모델의 오차는 212.04로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방식은 그림도와 같습니다. 필요한 기상예보 데이터는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서 초단기 예보 데이터 및 단기 예보 데이터를 취득하였습니다. 기상 데이터 취득입니다. 먼저 어느 지점에 기상예보 데이터가 필요할지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는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님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뉴스에 나와있는 전남 영광군 백수읍입니다. 또 하나는 인공지능 팩토리님께서 알려주신 영광군 염산면입니다. 일단 두 지점의 기상예보 데이터를 취득하고 계산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염산면의 결과가 더 좋게 나왔습니다. 기상예보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서 취득한 예보 데이터는 여러가지 날짜와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72시간 후까지의 예보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9일 21시 30분 시점의 발전량 예측을 위해서는 사용 가능한 범위에서는
전날 8일 22시의 기상예보 데이터가 최신이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추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없는 구간을 성용 내삽 처리하였습니다. 그때 주의해야 할 점은 날짜가 달라질 때에는 참조할 예보 데이터가 앞뒤에서 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진대회 규칙상 전날에 발표된 예보 데이터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그림도와 같은 처리를 하였습니다. 발전 시스템 데이터 처리입니다. 발전 시스템 데이터 중에서 availability라는 항목의 값이 낮을 때는 active energy production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ctive energy production의 값을 보정하면 상하의 값과 비슷해지므로 availability는 발전기의 이용 가능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또한 pitch angle이 90도 부분에서는 active energy production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발전기가 멈춰 있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보수 점검 시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슬라이드와 같이 Active Energy Production의 값을 보정 삭제한 학습 데이터도 작성하였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총 6종류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정이 없는 것이 가장 오차가 적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전 처리를 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학습 데이터를 작성한 후 경진대회 규칙상 사용 가능한 날짜와 시각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훈련 입력 데이터, 훈련 출력 데이터, 테스트 입력 데이터로 하였습니다. 여기부터는 AI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럴 네트워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 AI의 최소 오차는 379.86이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면 훈련 오차는 작아지나 테스트 오차는 커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과학습, excessive learning 또는 overfitting 이라 불리우는 현상인데 AI가 과도하게 훈련을 한 결과 핵심을 잃어버릴 때 일어납니다. 단순한 모델에서는 이 문제가 덜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과제에서는 단순한 모델이 적합한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비교적 단순한 모델로서 Hill Climbing Method와 물리 모델의 조합을 시도하였습니다. 사용한 식은 1인데 XT와 V3승의 항에는 1013.25헥트패스칼의 대기압 아래에서 바람이 가지는 에너지의 계산식의 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식과 물리 현상의 대응입니다. GD는 풍량의 관수인데 주변 지형에 인한 풍속의 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HT와 SH는 각각 온도와 습도의 관수이며 기계나 전자기기의 효율을 나타냅니다. V에 관련되는 세 가지 항은 풍차와 바람의 상호작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풍차 주변의 유체 역학을 생각해 볼 때 풍차가 얻는 에너지는 꼭 V의 3승에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세 가지 항을 추가하였습니다. TH는 발전 설비의 발전량 상한과 하한을 나타내는 역치의 관수 threshold function입니다. 모델 내에서 관수가 되어 있는 부분은 메쉬로 구성하고 최대 187파라미터를 가진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에 힐 클라이밍 메서드로 학습시켰습니다. 이것은 바깥쪽 룹을 담당하는 리서치가 메쉬의 분할수를 학습하고 안쪽 룹을 담당하는 힐 클라이밍 메서드가 최대 187의 파라미터를 담당한다는 수법입니다. 그 결과 예측 오차는 212.04가 되었습니다. 학습시킨 결과 최량 모델이 획득한 파라미터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마감 시간 직전에 가장 성적이 좋은 AI와 두 번째로 성적이 좋은 AI를 매깅 처리해봤더니 211.09로 오차가 줄었습니다. 매깅은 여러 개 인공지능의 예측 결과에 평균을 더하여 예측 정밀도를 더 높이는 방법입니다. 시사점 및 제언입니다. 실용화를 생각하면 이 오차는 아직도 크지만 계속 개량하면 실용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언 1번입니다. 피치 각도 90도 부근 조건에서 출력이 0이 되었는데 현재로는 이 현상이 일어나는 시각의 예측은 어렵습니다. 보스 점검이라면 실시될 조건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예측이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언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발전량 예측에 이용한 기상 데이터는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과 동일한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오차가 커지게 됩니다. 발전기에 풍속계나 습도계 등을 설치하고 AI에 학습시켜서 기상 예측을 하면 발전량 예측의 정밀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제언 3번입니다. 이번에는 AI의 예측 결과에 대한 신뢰도까지 계산하지 않았는데 실용화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상 최대 규모의 태풍 등 AI가 학습해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뢰도가 낮아지므로 그런 날에는 AI 예측 결과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실제 운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팀 번호 44번 기가 막히죠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라이트 GBM 모델과 규칙 기반 후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F1 스코어 1을 달성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에 저희가 수행했던 분석 절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상진단 모델 개발을 위해 여러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실험하였으며 데이터 내 많은 변수들 중 이상진단에 필요한 주요 변수를 추출하여 모델 개발에 활용하였습니다. 주요 변수 추출을 위해 리커시브 피처 엘리미네이션과 룰코시 등의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비교 실험 결과 라이트 GBM의 예측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라이트 GBM은 주요 변수 5개만으로 이상진단 예측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좀 더 나아가 이상진단에 필요한 규칙을 생성하였습니다. 룰코시 알고리즘으로부터 단 7개의 규칙만으로 모든 이상진단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라이트 GBM의 주요 변수 5개와 룰코시로부터 추출된 7개의 이상진단 규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과제는 복합 화력 발전 설비 내 가스 터빈, 해수 보일러, 증기 터빈 계통으로 이어지는 밸브 누설 여부를 판단하는 과제였습니다. 밸브 누설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여 현장 확인 및 정비 시점 결정 등 적시 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석 데이터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 터빈, 보일러, 증기 터빈 운영 데이터 등 426개의 변수가 존재하였으며 10분 단위로 기록되어 일별 144개의 데이터가 존재하였습니다. 530일의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134일의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하는 과제였습니다. 다음은 분석 절차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상진단 모델 개발을 위해 지도학습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예선 기간에는 데이터 이해를 위한 탐색적 분석 및 전처리와 함께 높은 F1 스코어 달성을 위해 모델 학습 및 검증을 수행했습니다. 본선 기간에는 높은 F1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변수와 모델 파라미터 사용을 목적으로 모델 고도화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개발한 모델의 강건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주요 변수 선택으로 인해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센서 유지 보수 비용 절감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분석에 사용한 주요 라이브러리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 주요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는
범주형 변수와 수치형 변수로 구분한 뒤 특정일의 수치형 변수에서 결측치를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이 결측치들을 먼저 일자별 평균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전체 평균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탐색적 자료 분석의 결과입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 특성을 분석하고 변수 선택 및 모델 구축에 참고하였습니다. 전체 데이터 결측치 패턴을 파악하고 범주형 변수의 코드별 클래스 비율 및 수치형 변수 클래스별 평균의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주형 변수들이 데이터 코드에 따라 누설 여부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가운데 바 그래프의 주황색이 이상 상태이고 파란색이 정상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특정 범주에 따라 정상 클래스와 이상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수치형 변수들에서 결측치 패턴과 클래스별 평균값의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 분석 절차입니다. 많은 변수들 중 이상 진단에 필요한 주요 변수 선택을 위해서 주성분 분석과 재기적 변수 제거, 즉 RFE 방법론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성분 분석 결과 잠재 변수 20개가 데이터 변동성의 99%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클래스에 따른 데이터 분포가 비선형적인 것으로 보아 비선형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기적 변수 제거 방법론 사용 결과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변수 50개를 사용했을 때 F1 스코어 1을 달성할 수 있었고 라이트 GBM 모델은 변수 5개만으로 F1 스코어 1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학습 및 검증 단계입니다. 저희는 로지스틱 회기, 랜덤 포레스트, 캣부스트, 라이트 GBM, 딥 뉴럴 네트워크 총 5개의 모델을 비교 실험해 보았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의 F1 스코어를 기준으로 모델 검증을 하였으며 5개의 모델 중 라이트 GBM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GBM은 복잡한 트리 모형으로서 모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 복잡한 머신러닝 및 딥러닝 모델을 설명하고자 하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연구되고 또한 발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복잡한 라이트 GBM의 모델 해석을 시도하였으며 앙상블 모형에서 규칙을 추출하는 물포시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7개의 규칙이 추출되었으며 이 7개의 규칙만으로 설비 이상 진단이 완벽하게 가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데이터의 46%를 차지하는 첫 번째 규칙은 4번 증기터빈의 변수값이 0.61보다 크고 7번 가스터빈의 이 변수값이 25.03보다 작으면 이상 상태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수 선택을 위해 사용한 주성분 분석은 데이터의 분산이 가장 크도록 하는 방향 벡터들을 사용하여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의 데이터로 축소시키는 차원 축소 기법입니다. 재기적 변수 제거 방법은 모델 학습과 성능 평가 후 트리 모델로부터 변수 중요도를 계산하여 중요도가 낮은 변수를 제거하고 모델을 재훈련하는 방식을 반복하여 주요 변수만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던 라이트 GBM은 부스팅을 활용한 트리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으로서 리프와이즈 분할 방식으로 모델 훈련이 진행됩니다. 장점으로는 빠른 학습 속도와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높은 성능을 보여주며 단점으로는 작은 데이터 사용 시 오버피팅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예측 모델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후처리하였습니다. 본 과제의 데이터는 동일한 일자의 데이터는 동일한 클래스를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일자의 예측 결과에 정상 상태와 이상 상태가 함께 존재할 경우 이상 상태의 데이터가 기준 시간보다 많다면 해당 일자는 모두 이상 상태로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해석을 위한 물코시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코시는 트리 앙상블을 결합하고 단순화하여 더 작고 단순한 단일 규칙 기반 분류기를 생성하는 기법입니다. 트리 앙상블 내에 각 트리의 가중치와 조합 행렬을 사용하여 본래의 복잡한 앙상블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보이는 단순한 규칙을 추출합니다. 저희 팀은 스팀 터빈 개통 출력 및 성능 이상 진단을 위한 모델 개발을 위해 적합한 전처리 방법 및 후처리 방안을 탐색하였고, 테스트 셋 내의 모든 정상, 이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라이트GBM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변수 선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이상 진단을 위한 주요 모니터링 대상 변수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장 데이터의 수집 비용 및 센서 유지 보수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석이 어려운 라이트GBM 모델을 불코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해석 가능한 규칙을 도출하였습니다. 도출된 규칙은 간단한 if-else 제어문으로 구현이 가능하며 현장 적용에 매우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팀번호 44번 기가마키조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